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오늘은 미증시의 반도체 훈풍에 힘입어 다시금 삼성전자가 지수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까지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드디어 4,800선도 넘어섰는데요. 5,000포인트 달성이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지수상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시간 코스피의 움직임이 돋보이는 가운데 양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0.96% 오르면서 4,84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의 낙폭을 일제히 회복하면서 현재 시간 0.18% 오른 95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엇갈린 출발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상승 출발하면서 단숨에 4,800선을 돌파해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후에도 상승 탄력을 키워가면서 4,850선도 돌파해내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은 4,850선은 약간 내려놓으면서 4,84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다소 무거운 출발을 보였는데요. 오전 장중 약세를 이어가며 힘든 모습을 보였지만 오후장을 기점으로 낙폭을 일제히 회복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시간에도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지수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기관이 5,200억 넘는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 초반 강한 매도세를 보였지만 현재 시간에는 매도폭을 줄여나가면서 500억가량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6천억은 넘게 강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지수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간 1,400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가 1,100억 원이 넘는 팔자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은 장중 매도 전환하면서 현재 시간 매도세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입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베센트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으로 1,460원 선으로 내려왔던 환율이 하루 만에 다시 상승했습니다. 다시금 1,470원대에 복귀하면서 현재 시간 0.24% 오른 1,473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대만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TSMC의 호실적 발표에 힘입어 동반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앞서 TSMC는 AI 칩 수요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SMC는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자본 지출도 기존 520억 달러에서 최대 56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TSMC의 역대 최대 실적에 반도체 업종 전반이 훈풍이 불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20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KB증권은 피지컬 AI 시대에 파운드리와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며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을 동시에 확보한 삼성전자의 수혜 강도는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시간 삼성전자의 주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현재에도 계속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15만 원을 목전에 둔 모습인데요. 3.13% 오르면서 14만 8,3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이 국내외 대형 원전 프로젝트 참여 기대감으로 올해 실적이 급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LS증권은 올해 한전기술이 지난해 3분기부터 시작된 주요 설계 사업의 공정률 회복과 셰코 두코바니 원전 5, 6호기의 사전 설계 매출이 일부 반영되면서 드라마틱한 급반등이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LS증권은 특히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신규 원전 수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외 원전 시장 환경이 매우 우호적이고 중장기 성장 잠재력이 막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체코와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주 경쟁이 예상되는데 모두 중장기적으로 팀 코리아의 수주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미국 대형 원전 재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대형 원전 2기 또한 재추진할 가능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간 한전기술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전주 내에서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한전기술도 굉장히 강한 모습 이어집니다. 현재 시간 9% 넘는 상승세 이어가면서 12만 3,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전날 장마감 후 실적 발표를 통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4조 5,516억 원이라고 밝혔고 영업이익은 5% 감소한 4,131억 원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KB증권은 대한항공에 대해 영업이익이 5% 감소한 모습을 보였지만 시장의 컨센서스에 비해서는 14% 상회했다며 지난해 10월에서 11월간의 중국인 입국이 전년 동기 대비 24.7% 증가하는 등 한중 간 여행 수요 회복이 뚜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환율 영향으로 비용 부담이 크게 늘었으나 여객과 화물 부문에서 고르게 성장하며 비용 부담을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도 중국과 일본 등 단거리 노선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될 경우 수익성 강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시간 대한항공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간도 6.3% 오르면서 24,4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1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보이는 코스피입니다. 새해 들어 한 번도 꺾이지 않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연초 모든 종목에서 상승을 보였던 것과는 다르게 업종 전체가 아닌 주도주로 관심이 좁혀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종목 선택이 중요할 텐데요. 살펴봐야 할 종목과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중에 삼성전자가 14만 9,500원까지 상승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도 지금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알테오젠이 급반등을 하면서 4에서 5%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시장의 대장, 형님들이 시장을 끌고 올리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은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안 좋게 4%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알테오젠이 한 이야기가 시장에 불을 붙였습니다. 다음 주라도 또 대규모 기술 이전 관련된 소식을 알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자, 이러면 코스닥이 이제는 뭐 로봇이나 이쪽으로 많이 이번 주에 쏠렸는데 다음 주에는 제약바이오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 코스피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의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니까 지수도 함께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TSMC의 실적을 확인해도 그렇고 삼성전자의 실적을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AI에 대한 투자, AI와에 관련된 칩이 필요하다라는 걸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이제는 저희가 조금 더 시선을 넓혀서 오늘은 또 미국 쪽에서 그린란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것도 결국에는 봤을 때는 AI와 관련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린란드를 원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였나요? 우리 미국 시간으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 그린란드 관계자들이 함께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또 의견 차이만 확연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만나기는 했지만 빈손으로 서로 갈 길을 가게 됐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그린란드 사버리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한번 추진해봐라. 계산을 해봐라. 대략 얼마쯤 돈이 들어갈까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그린란드, 지금 이 베네수엘라는 일단 한번 타격을 했고 지금 이란도 계속 손을 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베네수엘라나 이란은 석유 때문이다, 기름 때문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에너지를 확보를 해서 추가적인 에너지는 AI를 위한,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에너지로 써야 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 레파토리가 우리가 이해가 됐는데 그럼 그린란드는 왜 이렇게 원하는 건가라는 게 이제 궁금증이죠. 그린란드에서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닌데요. 자, 이러면 미국이 그린란드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란드를 이제 미국의 영향력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선택지, 이 선택지는 한 4가지 정도로 시장에선 좁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그냥 그린란드를 돈 주고 사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은 최대 금액이 7천억 달러가 들 거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1,000조 원.
천억이 아닙니다. 1,000조 원이 들 것이다. 1,027조 원이 드는 금액인데 이거는 너무 큰 액수잖아요. 그린란드를 1,000조 원 가까이 주고도 살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시장이 약간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완전 또 극단적인 방안이 있죠. 미국이 그린란드를 아예 진짜 침공해서 베네수엘라나 이란의 무력을 가하듯이 그린란드를 침공하는 방법. 이것은 근데 이제 반대급부로 너무 부작용이 클 수가 있습니다. 유럽이라든지 나토에서 미국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약간은 좀 어려운 시나리오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과 그린란드가 자유연합 협정, 코파라는 것을 맺는 겁니다. 미국이 일정 정도의 그린란드에 자금을 지원한다거나 투자하는 식으로 돈을 대면 거기에 맞게 그 정도의 그린란드를 지배할 수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그런 협정을 맺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그린란드에 미군이 주둔하는 방법입니다. 미군이 들어가서 협의를 해서 미군이 어느 정도 그린란드를 지켜주기 위한 명분을 가지고 미국 군대가 들어가는 방법, 뭐 이런 정도가 지금 시장에서는 그린란드를 미국 쪽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뭐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노래를 부르는 걸까요? 근데 이게 지금 그린란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의 실리콘밸리, IT나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모여있는 실리콘밸리에서도 그린란드를 원한다는 이야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이러면서 지금 그린란드에 대한 상상력들이 막 커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점령을 하면 덴마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덴마크를 영향력 아래 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린란드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지금 상상력이 막 발휘가 되고 있는데 실리콘밸리에서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히토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히토류가 뭐 AI, 데이터 센터, 스마트폰, 뭐 IT 기기에 다 들어가잖아요. 중국이 자꾸 히토류로 미국을 압박하니까 이걸 아예 안정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린란드에 눈을 돌리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유럽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핵심 광물 34개 중에 25개가 그린란드에 묻혀 있을 것이다라는 지질학적 추정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게 실리콘밸리에 계속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답니다. 자, 여기에다가 코볼드 메탈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광물 탐사하고 광물을 캐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왜 중요하냐면 스타트업 규모의 작은 회사인데 샘 얼트먼, 제프 베조스, 마크 주커버그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갖고 이 코볼드 메탈스라는 회사에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 회사도 그린란드 탐사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정제 가공 결국에 히토류는 중국에 종속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러면서 공급망 레버리지가 생기는데 이것을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그린란드를 안정적인 히토류 공급지로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실리콘밸리도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다음 상상력, 그린란드에 대한 다음 상상력은 또 데이터 센터 이야기입니다. 자, 데이터 센터를 지금 얼마 전에는 우주에다가 만들자, 뭐 위성으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자, 아니면 달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미국은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뭐 차후에 몇 년 뒤의 일인데 일단은 데이터 센터 우주까지 가기엔 너무 멀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르게 미국 위에 있는 그린란드에 짓자라는 그런 논리들이 형성되고 있답니다. 그린란드에는 전력도 있고 냉각, 춥잖아요. 그린란드가. 추우니까 냉각도 자연스럽게 되고 땅도 놀고 있는 땅이 너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곳이 그린란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AI 수요가 폭발하는데 데이터 센터는 더 필요하고요. 이러면서 미국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미국 내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인허가 절차가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대형 데이터 센터 건설이 자꾸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시에 빠르게 속도전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린란드라는 땅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란드는 추운 지대잖아요. 이러니까 냉각 비용이 크게 안 들 거다. 운영비가 이런 미국이나 일반 육지에 짓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들 거다라는 논리가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이 실리콘밸리에 통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하나의 상상력이 발휘되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그린란드에 어떤 것이냐? 거버넌스 실험장으로 그린란드를 쓸 수 있다. 규제나 제약 없이 마음껏 하이퍼스케일러들이나 흔히 말하는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미국의 규제도 많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것들이 그린란드에서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입니다. 자, 세율도 낮고 규제 완화 지역 이런 실험의 장으로서 그린란드를 한번 실험해 보면서 미국의 기술이나 개발 데이터 AI 관련된 이 기술 투자를 그린란드에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상상력이 VC들, 벤처 투자 업계에서 그런 이야기하면서 펌핑을 하고 있다랍니다. 그리고 자치구 형태의 프리덤 시티 형태가 이런 그린란드를 한번 구성을 해서 정치나 이런 제약 없이 빠르게 기술 투자할 수 있는 실험실의 장, 아이디어도 논의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그린란드는 지금 실리콘밸리가 보기에 히토류라는 아주 좋은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공급망의 보고가 될 수도 있고 AI 데이터 센터를 빠르게 지을 수 있는 근데 비용이 적게 드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곳이다 라는 두 번째 매력.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나 제약이나 이런 것들 없이 강하게 투자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거버넌스의 실험장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지금 이렇게 그린란드를 미국이 원하고 있다라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엔 뭡니까? 결국 결론은 또 AI 데이터 센터, AI 패권을 잡기 위한 미국의 몸부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린란드에 데이터 센터 지어도 칩은 들어가야 되죠. GPU도 들어가야 되고 HBM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여전히 AI에 대한 기대는 아직도 높다라는 것을 이 그린란드 이슈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반도체와 은행주가 나란히 오르며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최근 이란 그린란드 사태와 연준 독립성 논란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 눌렸던 투자 심리가 회복된 모습이다. 15일 다우지수는 0.60%, S&P 500은 0.26% 상승했다. 나스닥은 0.25% 올랐다. 상승장을 이끈 건 반도체였다. TSMC가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며 설비 투자 규모를 최대 56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주가는 4.4% 급등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도 동반 상승하며 반도체 ETF는 2%대 올랐다. 은행주도 후실적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는 각각 4.6%, 5.7%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유가가 4% 이상 하락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밑돌며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된 점도 증시 반등에 힘을 보탰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보고요.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손창현 팀장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테마를 골라주셨을까요? 손창현 팀장이 살펴보고 있는 돈 되는 섹터 첫 번째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는 지주사 관련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대기업 지주사들이 있는데 사실 뭐 저희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지주사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셨는데 이제는 지주사를 보시는 분들 많고 주가도 실제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주사 관련된 투자 어떻게 좀 플랜을 짜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발의가 됩니다. 그러면 상정 이후에 월말에는 어느 정도 처리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의 가장 큰 수혜가 이제 지주사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네네. 그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고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기업이 무조건 1년 이내는 소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기존 자사주에 대한 처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보유한 자사주를 법이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나머지 예외 조항은 이제 임직원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경영 목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 조항으로 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뿐만 아니라 배당 소득 분리 과세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죠. 배당을 받는 데 있어서의 과세가 뭐 30%라고 하면 이걸 이제 뭐 20%나 10%로 낮춰준다라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하는 기업들도 이 배당에 대한 부분 세금을 적게 내고 이거를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나름 좋다. 근데 이런 걸 왜 하느냐? 네.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엔 우리나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에 MSCI 관찰국 대상이 선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의 미리 좀 선점을 해서 어떻게 보면 투명성을 확보를 하고 지배 구조를 개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요. 일단 뭐 지주사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제3차 상법 개정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관심 있게 보여야 될 것 같다. 특히나 이제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네. 당연히 이제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죠. 왜 그러냐면 무조건 소각을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에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지만 이제 못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관련된 이슈가 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 좀 오늘 꼽아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작년에 상법 개정 1차,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이제 약간은 이 법과 법 개정 관련, 상법 개정 관련해서 약간 관심이 떨어졌었는데 연초에 다시 이제 3차 상법 개정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게 결국에는 뭐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추기 위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은 자, 지주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덜 오르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사 이런 것들을 골라봐야 할 텐데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CJ인데 CJ? 네. 네. 자사주가 한 7.26%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리브영의 IPO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과연 올리브영이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 CJ와 합병을 할지 안 할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J의 애물단지들이 많습니다. 결국엔 자회사들에 대한 부분들인데 CJ CGV 그리고 CJ ENM 같은 엔터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조금씩 실적이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자회사들의 실적과 올리브영에 대한 뭐 상장이 어떻게든 되든 결국엔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CJ 지주사는 상당히 좀 좋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첫 번째 종목 CJ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SK입니다. SK. SK 어떻게 보면 SK의 다양한 이제 자회사들이 존재하죠.
그 중에서 좀 굵직한 자회사가 SK 스퀘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결국에는 SK 하이닉스의 모회사죠. 그런데 이 모회사의 지주사 형태를 SK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연결로 어떻게 보면 실적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 그동안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분 평가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SK 자회사 중에 실적이 좀 뒷받침이 못 되는 쪽이 11번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네. 온라인 커머스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쿠팡 이탈로 인해서 11번가도 결국에는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SK도 좀 그동안에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에는 관련된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CJ와 SK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주사 중에 뭐 대표적인 또 굵직한 회사죠. CJ와 SK 두 회사 모두 또 자사주를 보유한 비중이 꽤나 높은 편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사업적인 측면, 그룹 차원에서도 부각을 받지만 자사주를 또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겠고. 자, 그러면 뭐 이 중에서도 또 지주사 관련해서 팀장님이 탑픽으로 고르신 종목은 뭔지도 궁금해요. 제가 탑픽으로 고른 종목은 LG입니다. LG요? LG 아시다시피 엄청 주가가 잘 안 가죠. 그러니까요. 삼성과 LG를 비교를 해보면 LG는 엄청나게 많이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LG 그런 그룹도 점이 사실. 가장 관심을 받아야 되는 이유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사주는 1.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어제 발표했죠. 소버린 AI의 1차 심사에 LG그룹 컨소시엄이 1등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 관련된 이슈가 고스란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회사들 중에 좀 특징적인 종목이 LG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LG전자가 결국엔 지금은 로봇의 피지컬 AI에 대한 밸류체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LG전자가 홈 로봇, 클로이드라고 하는 그런 로봇을 이제 CES에서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영 반응이 반영이 안 없었어요.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LG 그룹 자체에서도 피지컬 AI를 예전부터 준비를 많이 했었다. 역시 우리나라 제조업이 좋기 때문에 이 관련된 그 밸류체인 속에 LG 그룹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가장 좋은 건 제가 봤을 때는 PBR이 0.5배밖에 되지 않는다. 다른 이제 기본적으로 뭐 두산이라든지 그리고 뭐 SK도 PBR 거의 1배 수준이 근처까지 왔거나 1배를 넘어가는 수준까지 높아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AI 쪽에 여러 가지 밸류체인 안에 속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LG는 PBR이 0.5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순자산을 팔아도 시가총액보다 더 비싸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87,800원인데 한 87,000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차 목표가는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79,0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주사 중에 LG를 픽을 해주셨어요. 또 LG가 뭐 PBR도 지금 0.5배밖에 안 되고 그만큼 뭐 주가가 안 올랐다는 거죠. 다른 지주사나 다른 그룹주들이 올라갈 때 LG를 저희도 한번 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지주사 관련해서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손창현 팀장이 선택한 돈 되는 섹터인 테마 뭘까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TSMC 수혜주들을 좀 오늘 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제 TSMC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뭐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최대 실적, 역대 최대 실적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뭐 살짝 마음이 아프지만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이 더 많이 나오는 그 정도의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뭐 삼성전자 오늘 같이 갑니다. 자, 반도체 TSMC 관련 어떤 투자 포인트 잡아야 될까요? TSMC가 매출이 177조 우리나라 돈으로 순이익이 80조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4분기도 따져보면 매출이 한 48조 정도 나왔고요.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0%가 증가를 했고 순이익도 역시나 23조 5천억. 이것도 역시나 네. 작년 대비했을 때 35%가 증가했다. 그럼 올해는 얼마만큼 증가를 하겠느냐? 가이던스로 제시했던 게 매출이 플러스 30%, 설비 투자가 뭐 플러스 37%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좀 보고 있어서
AI 버블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엔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잠재울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 이제 증권사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보고서 24만 원까지 나왔었고요. SK하이닉스도 역시나 112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상향 보고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TSMC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역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TSMC가 상당히 보수적인 기업인 게 네. 웬만해서는 설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더 많이 했다. 원래는 이제 뭐 470억 달러에서 520억 달러 한다라고 했는데 560억 달러까지 확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82조에 대해서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HBM3도 진행을 하지만 HBM4 쪽에 대한 설비 투자 양산을 본격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미국의 반도체 소부장단 관련된 종목들도 뭐 최근 들어서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단 종목들도 거기에 있어서의 키는 좀 맞출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서 오늘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반도체 TSMC에 관련된 소부장단 종목을 가지고 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AI 관련된 투자 뭐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TSMC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수적인 회사인데도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한 건 그만큼 주문이 밀려 있고 이걸 다 충당하려면 또 생산 시설이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고, 뭐 제가 아까 앵커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막 그린란드 우주에다가도 짓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럼 TSMC를 보면서 저희가 또 얼마 전에 1월 초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보면서 이제는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그 밑단으로도 소부장 관련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거 보세요? 우선 이제 TSMC에 결국에는 공급을 하고 있는 장비 업체들이 될 거고요. 네. HBM 쪽에 좀 관심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가져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표적인 종목이죠. 한미반도체인데. 한미반도체. 네. 뭐 역시 TC 본딩 우리나라 1위고요. 여기에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HBM4까지도 장비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MS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의 본딩 장비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 반도체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왜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 못 가느냐? 제가 봤을 때는 한 이유를 3가지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증설 투자를 한다라고만 했지 장비 수주가 본격적으로 확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고 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좀 눈치를 보고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미국 기업에서도 피해를 상당히 많이 받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무조건, 그리고 지금 메모리나 낸드는 쇼티지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관세를 부과를 한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에 있어서의 낙수 효과가 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에 이 관련된 수주가 본격화되면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 한미반도체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HPSP입니다. 동사는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1위 기업이에요. 역시나 이 TSMC 쪽에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신규 장비, 고압 산화막 장비까지에 대한 밸류체인도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안정적인 밸류, 일단 수소 어닐링 장비에서 고압 산화막 장비까지 일단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태고, TSMC에 대한 그런 수주까지 확대가 된다고 하면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PSP와 한미반도체를 점검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타픽 종목 궁금합니다. 팀장님이 선택하신. 네, 차피 종목은 원희 QNC인데 원희 QNC는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로 인해서 소재, 쿼츠나 세라믹 소재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동사는 이제 TSMC의 쿼츠웨어를 점유율을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실적이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성장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오늘 뭐 24,250원인데 뭐 24,000원 이하까지도 한번 분할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2,7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익 QNC를 오늘 또 반도체 TSMC향 수혜를 볼 수 있을 종목으로 선택을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종목 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이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새해 들어 코스피가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은행에서 증시로의 자금 이동이 본격화됐다. 보름 만에 5대 은행의 요구 불예금은 29조 원 넘게 줄었고 하루 평균 약 2조 원이 빠져나갔다. 반면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은 한때 92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코스피가 빠르게 5,000피에 가까워지자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포모 심리가 확산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예금 금리는 연 2%대에 머물며 매력이 떨어졌고 고환율로 원화자산 선호도도 약화됐다. 은행권은 이례적인 속도의 자금 이탈의 수신 방어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증시는 뜨겁지만 자금 이동의 속도만큼 변동성에 대한 경계도 커지고 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의 구조조정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배터리 3사 체제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자동차용 배터리 생산 능력은 500GWh를 넘지만 실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이를 크게 밑돌고 있다. 전기차 캐즘 여파로 공장 가동률은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의 가동률은 50% 초반, 삼성 SDI 역시 50% 안팎에 머물렀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해왔다. 하지만 중국 업체들의 저가, LFP 배터리 공세와 글로벌 전기차 투자 축소가 직격탄이 됐다. 업계는 일시적 침체라며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나눠주기식 지원보다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배터리 3사 체제가 유지될지 산업 재편이 불가피할지 갈림길에 섰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시장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코스피가 지금 상승 탄력이 좀 많이 줄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2.8% 상승세 나타내는데 코스닥 쪽으로 지금 관심이 확 쏠리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테오젠이 뭐 다음 주에라도 또 대규모 기술 이전 관련된 소식을 전할 수 있다. 이런 코멘트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나오면서 알테오젠이 지금 10% 넘게 상승세가 갑자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10% 넘게 오르면서 52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으로 또 수급이 확 쏠리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도 4% 가까이 상승으로 전환됐고 코오롱 티슈진, 삼청당 제약, 리가켄 바이오, 코스닥 시총 상위의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HLB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제약 바이오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코스닥 쪽으로 이제 또 시장이 확 쏠리네요. 여전히 코스피는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양시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으로 오후장의 분위기 또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공략해봐야 할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데일리 TV의 서동구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 이야기 나누면서 시장 분위기를 파악해야 할지.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자, 오늘 뭐 사실 뭐 지금 제약바이오가 뭐 잘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오전장에는 사실 이 원전주들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원고를 보내드리는 오전에 끝나갈 때쯤에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 원전 쪽들이 중심이 됐고 맞아요. 바이오 쪽들은 뭐 빠지지는 않는데 별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냥 원고 없이 실시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럴 정도로 그만큼 그럴까요? 시장이 정신없이 급변동을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말과 연초에 걸쳐서 조선 쪽에서도 그렇고 방산이라든가 또는 전력설비라든가 소위 주도했던 섹터들 중에서 대표성 있는 종목들이 신고가를 또 내줬단 말이죠. 그쵸.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소위 말하는 주도 섹터였던 조방 원전 쪽에서 원전 쪽들이 나올 차례다라는 이런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한전 기술이 먼저 52주 신고가를 네, 또 치고 돌파를 올라왔어요. 해줬죠. 그리고 오늘 이제 바톤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떠한 그 흐름도 있었는데 조금 못 미쳐 한 1,000원 정도 못 미쳐서 네. 고점 돌파를 못 해주고 이제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이 종목은 제가 지난 10월 10일 날 처음으로 제시해드리면서 단기간에 그냥 뭐 신고가를 내주는 이러한 모습들 이후에 한 달 이상 급격하게 가격과 기간 조정이 2개월 이상 지속이 됐던 대표적인 네.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여러분들하고 같이 접근을 했었던 거고 지난 12월 30일 날에도 그동안의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연말 연초에 다시 관심 갖고 접근해야 될 종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을 드린 바가 그쵸. 있었습니다. 뭐 가스터빈이라든가 SMR이라든가 대형 원전 수혜 글로벌 투자 확대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됐고 우리 쪽에서도 새로운 정부도 원전에 대해서 조금 오락가락했던 정책들이 그러니까요. 이제 가동률 뭐 90%까지 높이면서 에너지 효율화를 기하겠다라는 얘기. 원전 가동률이라든가 또 에너지 효율화 90%라는 얘기는 거의 100%라는 얘기죠. 그쵸. 예. 이러한 것들이 그만큼 저변으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또는 성장의 모멘텀이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무엇보다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원전 얘들 빨리 많이 줘 뭐 이런 얘기들 또 메타가 뭐 지금 땅도 안 그쵸. 팠는데 투자한다고. 투자한다 그러고 이런 어떤 전반적인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된 발주 본격화 그리고 뭐 몇십 년 만에 오는 이 원전 빅사이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본다라면 단기 트레이딩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산업의 트렌드 자체가 AI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전력 쪽에서의 최대의 원천인 이 원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위치를 한번 좀 보시도록 네. 하겠는데요. 자, 다시 또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그렇습니다. 접근할까요? 자, 여러분들 먼저 일봉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네. 일봉을 보시면 지난번 구간에서 이렇게 10월 29일 날 97,400원 고점을 기록해 주고요. 네. 급격하게 가격 조정이 한번 1차적으로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11월 중순부터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밀리지도 않고 더 이상 뭐 오르지도 못하고 횡보의 이런 박스권이 움직임이 연출이 됐었던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바로 연초에 이날이었습니다. 1월 1월 5일. 6일 날 바로 이렇게 급등을 해주는 모습 또 거래도 이제 여기서 확대를 해서 보면은 거래가 이제 모처럼 만에 직전 거래량들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크게 부각되는 이 모습이 연출이 됐던 그렇네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일선을 타고 우상향의 패턴을 보여주면서 오늘 원전 쪽들의 움직임이 오전에 조금 더 힘이 좋았다면 오늘 어떤 면에서는 저 97,400원을 돌파를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네. 그게 아쉽긴 하지만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다시 한번 가고자 하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월봉으로 보시면요. 이렇죠. 단기적으로 이 박스를 돌파를 해주는 저항대를 돌파를 해주고 나니까 2개월 연속 급등을 해줬고 3개월 동안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급등 그리고 이번에는 또 2개월 만에
이 월봉상에서 5개월 이평선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직전 고점 돌파 시도를 지금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또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뭐 직전 고점 돌파가 1차적인 관건이겠습니다만은 하우스에서들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10만 원 이상 저는 한 11만 원을 다음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는 앞자리를 바꾸려고 합니다. 10만 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저희도 좋은 자리에서 같이 한번 따라가야 되겠죠.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투자 의견. 우리 정부도 이제는 뭐 신규 원전도 지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코멘트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있는 거라도 잘 보수하고 정비해서 이상한 원자력 위원회에서 뭐 소위 말하는 태클 걸지 말고 그쵸, 네. 그것만 해도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첫 번째 11만 원 이제 한번 새해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봤고요. 다음 종목 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뭔지 공개합니다. 자,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진짜 이게 올라올까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대한항공도 올라오는 시장이네요. 사실 이제 아까 방송 전에도 우리 호세 앵커랑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이 뭔가 많이 가고 잘 갔던 것들, 뭐 자동차 쪽들을 네.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의 어떠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소외되었던 것들, 저 PBR 대표적인 종목들, 뭐 저 PER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뭐 LG전자도 그렇고 LG그룹주, 네. 사실 LG그룹주들도 뭔가 나도 있어 이러면서 고개를 드는 LG CNS가 주도를 그러니까요. 하면서 네. 말이죠. 또 대한항공도 나도 실적 이 정도면 선방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올라오는 모습들이 포스코 그룹주들도 으쌰하고 한번 나오고 이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소외되었던 종목들의 순환 흐름들이 지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시장의 에너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모멘텀이 조금은 희석되고 있다. 정점에 왔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이번에 4분기 잠정치 발표 나온 실적들을 보면 여객 쪽이라든가 화물 또 특히 이제 항공 우주 쪽 부분에서의 기자재 납품이 되겠죠. 이런 네. 쪽에서 양호한 실적이 나오면서 상당히 그 선방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합병 이후에 장기적인 시너지를 강화가 된다라는 것 또 방산 사업 부분이 재평가를 받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뭐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오늘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하락을 보이다가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렇게 돌아서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긴 했는데 오늘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죠. 뭐 직전의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월봉으로 보시면요,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처참합니다. 그럼요. 사실은 이 지난 2021년이었죠. 코로나 당시 때 뭐 3만 5천 원을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뭐 중간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이벤트 있어서 올라오긴 했지만은 장기간에 걸친 이 저항대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목이 한 번 더 움직여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2만 5천 원 이상 2만 6천 원에 안착해 주는 그 모습들이 나와야만 뭐 목표가 일부에서는 뭐 3만 원도 나오고 있고 3만 3천 원 이러는데 네. 최소한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이제 시작이야라고도 볼 수 있지만 2만 6천 원을 안착해 주지 못하면은 조금은 관심을 좀 덜 갖는 게 좋지 않을까. 가장 항공 쪽에서는 중요한 것은 환율과 유가죠. 유가는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데 환율이 이 환율이 있으니까. 1,500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 환차손이 상당할 겁니다. 예, 결국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환율을 생각했을 때는 그야말로 그래도 이 작년에 그 정도 실적을 낸 건 매우 선방한 거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확인이 한 번은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대한항공은.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2만 5천 원 또 딱 맞고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 이 추세를 근데 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연기금도 매수를 시작했고 외국인들은 그래도 대한항공 좀 담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예. 뭐 당연하죠. 일단은 뭐 PBR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이 실적 너무 대비 싸니까. 저평가 돼 있으니까 기본 수량들은 채운다. 뭐 이런 개념이지 이것을 시세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만 5천 원, 6천 원대를 좀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일단은 1차적으로 대한항공은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잘 시청자분들 참고를 하시고 대한항공 가지고 계신 분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좋은 종목 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이번 주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오후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